지루성 피부염을 억제해주고 혈관이 확장된 것 그리고 신경염증들을 억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낭충도 억제해주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할 방법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선행 피부 질환을 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임시로 치료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썼다고 한다면 지루성 피부염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겠죠. 그런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의해서 모낭충을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을 눌렀는데 이쪽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모낭충을 억제하는 치료나 로섹스 같은 약들 아니면 항생제를 먹게 해서 주사를 억제를 해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항생제는 효과가 전혀 없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에 생기는 피부질환 중에서 고통스러운 건 3가지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얼굴 아토피, 그리고 주사 피부염입니다. 그 중에서 주사 피부염은 흔하지만 진단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제대로 받았다고 해도 치료가 거의 되지 않는 질환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주사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피부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환이 치료가 잘 되는지,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럼 대답이 썩 유쾌한 결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낫거든요. 흔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바로 주사 피부염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사 피부염은 흔한데 잘 낫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치료와 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주사 피부염이 안 낫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또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갑자기 주사 피부염을 얘기하는데 지루성 피부염을 이야기한다. 선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 피부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환을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이해를 잘하면 피부 질환의 거의 90% 정도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루성 피부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역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 피부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죠. 얼굴 피부염 환자분이 내원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얼굴 피부염으로 오시면 우선은 습진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피부염은 습진이거든요. 그래서 습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좋고, 그러면 습진이면 지루성 피부염인지 접촉성 피부염인지 아토피인지를 구분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얼굴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얼굴에 홍조형인지 구진형인지 모낭염인지 그리고 두피에도 침범을 했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주사 피부염은 여기에 지루성 피부염의 과거력과 지루성 피부염 현재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니면 과거의 지루성 피부염을 알았다가 주사로 변형됐는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충이 겹쳤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주사 피부염이라는 건 뭘까요? 주사 피부염을 이해하면 지루성 피부염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주사 피부염은 피부, 신경,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죠. 여기서 핵심은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의 원인을 찾아보면 주사의 원인은 대부분 모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 피부염의 원인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행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행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돼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거나 여드름과 겹치거나 혹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거나 얼굴 홍조로 인해서 레이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면 화장품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따져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 원인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사 피부염의 핵심 원인은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습진입니다. 이 선행 질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증상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즉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선행질환 상태에서 이게 낫지 않고 유지되면서 지루성 피부염의 만성적인 상태로 유지되면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서 문제를 유발하는 거고, 증상이 유지되면서도 문제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알았던 걸 통해서도 피부에 신경과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주사로 진행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지루성 피부염 상태를 과거에 알았거나 혹은 현재 앓고 있는 경우에 피부염에서 신경혈관의 염증으로 파급되면서 주사 피부염으로 점점점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과거 영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가지 주사 피부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때부터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의 핵심은 주사 피부염을 2가지로 분류했죠.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낀 경우 혹은 주사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전자에 해당되는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상태에서 주사가 낀 경우죠. 즉 지루성 피부염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주사가 20% 정도인 그런 비중인 것이고, 후자는 주사 단독인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됐지만 점차 미약해지거나 경증 상태인데 주사만 심해지는 경우죠. 즉 지루성은 한 20% 이하, 주사는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 모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하고 덜하고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2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에 해당되는 주사 피부염은 지루성 피부염이 80%이고 주사가 20%이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구진형, 습진형 타입에서 점점점 더 진행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심해졌을 때 특별하게 신경성 주사로까지 변형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이 홍조형 타입이 오래되면 혈관 확장형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ETR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 역시도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선행 피부염 때문에 혈관 확장이 일어나고 혈관이 터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홍조형 타입과 ETR 타입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겹쳐지는 거죠. 그러면 스테로이드성 주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루성 피부염 오래됐어요. 그럼 피부 장벽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온갖 세균들, 기생충들이 증식을 하고 여드름균도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여드름이 낀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세균이 낀 경우는 모낭염 타입이죠. 감염형 타입.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된 경우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기생충도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에 항상 살고 있는 게 모낭충인데 이 모낭충도 이상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면 피지가 많아지고 피지가 얼굴에 침착이 되는데 이게 모낭충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모낭충이 이상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덱스에 의해서 증상들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됐는데 고름 물집형 타입, PPR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딸기코 형태, 코가 붓는 형태, 아니면 안주사 같은 형태로 변형되는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사 피부염을 이해하려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선행 질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주사 피부염이 안 낫는 이유는 지루성 피부염이 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피부과적으로 치료를 보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이 억제는 되지만 안 쓰면 또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모낭충이 증식하거나 혹은 피부염이 오락가락하면서 피부 장벽이 또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낫지 않으니 당연히 주사도 안 낫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에도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혈관이 약화되죠. 그래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서 주사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으로 더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모낭충도 이상 증식하는 문제들이 벌어지겠죠. 즉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사도 당연히 안 낫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그럼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지 말고 치료하자는 겁니다. 항생제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쓰고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엘리델 같은 비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몇 년씩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엘리델도 몇 년씩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사는 잘 낫지 않죠. 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엘리델이 사실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루성이 또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지루성 피부염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 피부염만 치료하자고 하는 게 새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주사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먹게 합니다. 그리고 외용제를 쓰게 되죠. 외용제는 로섹스 같은 항생 연고를 쓰거나 아니면 수란트라 같은 이버맥틴, 살충제를 쓰는 거죠. 로섹스를 먼저 따져보면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외용제인데 이게 바로 산부인과에서 지렴에 쓰는 약입니다. 지렴에 쓸 때 이제 메로겔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게 메트로니다졸이거든요. 이게 원충도 없애고 세균도 없애거든요. 그래서 지렴에도 쓰지만 주사 피부염에도 로섹스라는 연고로 쓰게 되는 거죠. 즉 항생제를 먹게 하고 항생 연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료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약이 뭐냐면 수란트라죠. 수란트라는 사실은 이버맥틴이라는 약인데 강아지 살충제로 개발이 됐어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낭충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충이라도 억제하자라는 목적으로 수란트라를 쓰는 거죠. 그런데 수란트라가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낭충을 억제하면 뭐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수란트라를 써도 잠시 좋아지는 듯 하지만 모낭충이 억제되지만 지루성 피부염은 다시 악화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죠. 즉 주사 피부염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선행질환이 있거나 과거력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데미지를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피부에 혈관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혹은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지루성 피부염을 억제해주고 혈관이 확장된 것 그리고 신경 염증들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낭충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에 치료할 방법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선행 피부 질환을 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임시로 치료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썼다고 한다면 지루성 피부염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겠죠. 그런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의해서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을 눌렀는데 이쪽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모낭충을 억제하는 치료나 로섹스 같은 약들 아니면 항생제를 먹게 해서 주사를 억제를 해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항생제는 효과가 전혀 없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 피부염이 만성화되고 낫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즉 주사 피부염은 실제로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가 안 되냐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선행 질환을 우선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역시도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 피부염을 치료할 때 핵심은 지루성 피부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과 연관되는 질환이 여드름, 모낭염, 주사 피부염 같이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치료하면 치료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